오늘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물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영호입니다. 올해 72이고 노인 영양을 전문으로 40년 넘게 환자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고령의 환자분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복잡한 치료법을 따르기엔 이미 체력이 부족해진 분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몸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더 편안하게, 더 따뜻하게 돌보려는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깊은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는 제가 그동안 진료실 밖에서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아주 작은 비밀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비밀이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혈당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게다가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다름 아닌 매일 마시는 물을 바꾼 것뿐입니다. 너무 단순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매일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가? 그 물이 정말 내 몸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병을 악화시키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음식만 피하면 되지. 마시는 건 다 똑같잖아. 하지만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인슐린을 맞기 시작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과일 주스를 한 잔씩 마시던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혈당이 전혀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천연이라 해롭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커피 믹스, 에너지 음료, 꿀 생강차 등을 즐겨 마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간이 지치고 췌장이 무너지고 눈이 점점 흐려졌죠. 과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어떤 물은 식후 30분 만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반면 어떤 물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며 혈당을 부드럽게 안정시켜 줍니다. 단, 올바르게 마셨을 때 말이죠. 언뜻 보기엔 그저 물 한 잔일 뿐이지만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는 그 한 잔이 건강으로 가는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약에 의존하게 만드는 미끄러운 경사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걷고자 합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고도 쉬운 실천들로요. 매일 마실 수 있는 6가지 물, 혈당을 부드럽게 낮추고 몸을 편안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노년의 작은 기쁨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물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수백 년간 한국 사람들이 즐겨 마셔온 소박하지만 정갈한 이 음료,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혈당을 자연스럽게 내려주는 그 첫 번째 물부터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뇨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서 걱정이신가요? 자주 피곤하고 잠을 못 주무시나요? 아니면 뭘 먹어도 불안하고 겁이 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상태를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제를 골라 여러분만을 위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당뇨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몸에 꼭 맞는 방향을 찾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물은 바로 녹차입니다. 병에 든 가당 녹차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파는 티라고 쓰인 음료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전통적인 녹차, 예전 한국 가정의 밥상 위에 자주 올랐던 그런 따뜻한 찻잔 한 잔입니다.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매일 아침이면 꼭 뜨거운 녹차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아주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며 마당 앞 툇마루에 조용히 앉아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곤 하셨죠. 어릴 때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목마르지 않으세요? 왜 그냥 물 안 마시고 차를 드세요? 그때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는 갈증을 푸는 게 다가 아니야. 늙은이는 차로 몸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고 삶의 리듬도 지키는 거란다. 그땐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어 수많은 고령 환자들과 함께하며 저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물 대신 차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고급스러워 보여서가 아니라 몸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몸은 이미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당의 변화도, 감정의 출렁임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그래서 그분들은 알았습니다. 차 한 잔은 목을 부드럽게 할 뿐 아니라 혈액도, 심장도, 잠도 함께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는 현대의학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녹차에는 이지티지라는 귀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며 당뇨 환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볍게 한 잔, 점심 식사 후에 또 한 잔,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두 잔의 습관만으로도 분명한 변화를 체감하고 계십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식후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고 불안함도 줄어들었다고 말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녹차 한 잔이 이렇게까지 하루의 기분을 바꿔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병을 고치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마십니다. 그렇다면 녹차는 당뇨 환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언제 어떻게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반대로 피해야 할 실수는 무엇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올바르게 마신다면 녹차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녹차는 몸속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이 혈액 속의 당을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EGG 성분은 식후 포도당 흡수를 줄이고 복부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라 고령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유익하죠. 다만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2-4잔 정도 연하게 우리고 너무 뜨겁지 않게 마실 것을 권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30분 또는 가벼운 점심 식사 후이며 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공복엔 절대 마시지 말고 밤에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절대로 설탕이나 꿀을 타지 마세요. 작은 숟가락 하나의 당분만으로도 녹차의 효과는 금세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전에 녹차를 마시고 속이 불편하거나 어지러웠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너무 진하게 마시거나 잘못된 시간에 마셨거나 또는 그 당시 몸이 약했던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주 연하게 우린 따뜻한 차 한 잔, 식사 후에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몸의 반응을 조용히 들어보세요. 어떤 물도 잘못 마시면 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마신다면 녹차는 당뇨 환자에게 있어 가장 순하고도 강력한 자연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녹차가 너무 쓰거나 밍밍하게 느껴지신다면 두 번째 물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향기롭고 따뜻하고 은은한 단맛까지 느껴지지만 잘못 마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물은 바로 계피물입니다. 진하고 따뜻하며 은은한 단맛이 감도는 이 물은 잘 마시면 혈당을 바람잔잔한 호수처럼 조용히 가라앉히는 놀라운 힘을 가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70세의 서명자 할머니에게 식사 후 찬물 대신 계피물을 마셔보시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먹는 것도 조심하고 매일 걷기도 하는데 왜 식후 혈당은 자꾸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주 뒤 다시 진료실에 오신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계피물 한 잔만 마셔도 머리가 맑아지고 식후 혈당이 예전처럼 치솟지 않아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계피에는 시나말데하이드, 친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인슐린의 작용을 모방하여 혈당을 더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며 동시에 식후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양을 잘 활용하면 계피물은 제2형 당뇨 환자의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모두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못 마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거나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매일 계피 작은 스틱 하나 약 3담제 60분 사이에 한 잔씩만 마시세요.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마시고 특별한 지도 없이 6주 이상 연속으로 복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설탕이나 꿀은 절대 넣지 마세요. 계피 특유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이미 충분합니다. 부드럽게, 과하지 않게 딱 소화기관이 편안해질 정도로요. 계피물의 매력은 단지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신까지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든 분들에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그런 조용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계피물은 그런 따스함을 천천히 몸속에 퍼뜨려줍니다.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죠. 녹차가 정신을 깨우는 쌉싸름한 맑음이라면 계피물은 안정감을 주는 따뜻한 단맛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야말로 60세 이후의 당뇨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이자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제가 경기 지역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 김태진 씨 68세. 그는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약을 절대 먹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대신에 아주 특별한 습관이 있었죠. 매 끼니를 마친 뒤 마른 구아바 잎 몇 장을 다려 물처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병을 고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시고 나서는 덜 피곤하고 잠도 잘 오고 혈당도 예전처럼 출렁이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 때문이 아니라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연이라도 정확히 실행하고 있던 것이 일본 의학에서 식후 혈당 차단 효과라고 부르는 과학적 원리였다는 걸요. 구아바 잎에는 쿼세틴, 쿠엘체틴과 몇 가지 특수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글루코시다제라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이 효소의 활동이 느려지면 식후당이 혈액으로 급격히 유입되지 않게 되어 당뇨 환자들이 겪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아바 잎차는 단순히 혈당 조절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이 차는 소화를 개선하고 속을 편하게 해주며 고령자의 영양 흡수 능력도 높여줍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얇은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사실은 아무리 좋은 구아바이 피차라도 모든 사람에게 잘 맞는 건 아니며 많이 마신다고 해서 더 좋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혈당이 안정되자 욕심을 내서 더 진하게 끓이고 더 많이 마시는데 그러면 속이 쓰리고 설사를 하거나 더부룩하고 심지어 잠까지 설치는 일이 생깁니다. 과바이 피차는 당 흡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과하게 마시면 필요한 영양소 흡수까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처럼 식사량이 적고 체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당을 낮추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권합니다. 마른 구아바 2프 515분 정도 끓이세요. 식사 후 5분쯤 따뜻할 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는 마시지 말고 위가 약할 때도 피해 주세요. 생잎은 편하긴 하지만 세균이 있을 수 있고
예민한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차는 처음 마시면 약간 떫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머리도 맑아진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건 약을 마시는 느낌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 습관을 밥, 떡, 당면, 국수 같은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후에 꾸준히 이어간다면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식후 혈당이 더는 급등하지 않고 밤잠이 더 깊어지고 오후에도 예전처럼 무기력하거나 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녹차가 아침에 맑은 정신을 위한 차라면 계피물은 점심 이후에 따뜻한 안정감을 주는 차이고 구아바입차는 저녁 식사의 문을 조용히 지켜주는 수문장 같은 존재입니다. 당의 폭풍이 밀려오는 저녁 시간, 그걸 조용히 막아주는 단단한 울타리인 셈이죠.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며 조용히 물을 한 잔 마시고 계시다면, 제가 드린 이 이야기들의 끝까지 귀 기울이고 계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직 여기 있어요? 라고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번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시원하고 마시기 편하면서도 혈당과 마음까지 부드럽게 안정시켜주는 그런 물을 찾고 계셨다면 다음 소개할 이 물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피부에만 좋은 줄 알았던 이 물, 사실은 숙면을 돕고 속을 편하게 해주며 하루하루 혈당을 더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은 바로 알로에 앱서 노화물입니다. 제가 당뇨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진료하다 보면 자주 발견하게 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혈당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얕은 잠, 더부룩한 위장, 그리고 식사 후마다 조용히 따라붙는 정체불명의 불안감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어떤 분은 소화가 안 되어 속이 더부룩하거나 입맛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몸에조차 점점 인내심을 잃게 되죠. 그럴 때 저는 굳이 약을 더 늘리지 않고 더 부드럽고 편안한 대안을 제안하곤 합니다. 그게 바로 연하게 탄 알로에물 캔노아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로에는 피부를 가꾸거나 화상을 진정시키고 상처를 달래는 데 쓰이는 식물이라고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당뇨인의 소화기관과 혈관 속에서 조용히 생긴 작은 손상들까지도 부드럽게 감싸주는 힘이 있습니다. 알로에의 점액질은 장에 있는 가벼운 염증을 완화시키고 장의 운동을 조절하여 소화를 돕고 포도당과 영양소의 흡수를 좀 더 천천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살짝 있는 사람들의 공복 혈당을 완만하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녹차가 아침에 맑은 정신을 위한 물이고 구아바입차가 식후를 지키는 문직이라면 알로에 물은 밤을 위한 조용한 위로와 같습니다. 혈당을 급하게 떨어뜨리거나 카페인처럼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균형을 되찾게 도와줄 뿐입니다. 숙면을 유도하고 소화를 도우며 무거웠던 몸과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그것도 약 하나 없이 말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깨끗하게 껍질을 벗기고 잘 세척한 알로에 속살 투명한 부분을 작은 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 떠서 따뜻한 물이나 끓였다 식힌 물 2002시간 뒤 몸이 휴식과 회복 모드에 들어가는 그 시간대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알로에의 진정 효과가 가장 잘 작용하거든요. 하지만 모든 좋은 것들이 그렇듯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알로에가 마음에 든다고 하루 종일 물처럼 마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경우 설사, 복부팽만, 영양 흡수 장애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로에는 혈당 조절의 중심이 아니라 조용히 곁에서 도와주는
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한 잔의 녹차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엔 계피물로 속을 데워주고 식사 후엔 구아바잎 차로 혈당을 지키고 잠자기 전엔 알로에 물로 내 몸을 달래주는 것. 그건 마치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 몸이 스스로 말하는 듯한 잔잔한 속삭임 같습니다. 괜찮아? 나는 지금 천천히 안정되고 있어.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허브나 한방차가 잘 맞지 않거나 차 특유의 떫은 맛이나 연한 맛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한 또 다른 물이 있습니다. 더 익숙하고 약간 고소한 풍미까지 있으며 올바르게 마시면 혈당을 놀라울 만큼 안정시켜주는 물. 그것은 바로 무가당 저지방 우유입니다.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음료를 꼽자면 단연코 우유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유를 혈당의 적이라며 철저히 피하고 또 어떤 분들은 피로한 몸과 관절 건강을 위해 우유를 만병통치약처럼 마시기도 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양쪽 환자 모두를 직접 보았습니다. 한쪽은 당기 무서워 아예 우유를 입에도 안 대고 다른 한쪽은 당뇨 전용이라는 광고 문구만 믿고 고탄수화물에 분말 우유를 과도하게 마시며 본질을 놓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유는 올바른 종류를 선택하고 바르게 마신다면 당뇨를 악화시키는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고령 당뇨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그 조건은 분명합니다. 저지방, 무가당, 적정량. 우유는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해주며 식사와 함께 마시거나 간식처럼 활용하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우유 속 칼슘과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이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고령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우유 속 단백질이 흡수되면 포만감을 높이고 단 음식에 대한 욕구를 낮춰준다는 점입니다. 이는 혈당 조절에 매우 유리한 작용입니다. 그럼에도 왜 어떤 사람들은 우유를 마시고도 혈당이 오를까요? 핵심은 바로 우유의 종류와 양에 있습니다. 시중에 많은 우유는 저당이라고 적혀 있어도 200ml당 850ml 정도의 저지방 무가당 우유만 드시고 가능한 한 아침이나 식사 사이에 따로 드세요. 절대 과일이나 빵과 함께 마시지 마시고요. 특히 식욕이 없고 아침마다 기운이 빠지는 고령 환자분들에겐 따뜻하게 든 우유 한 잔이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작은 기폭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마시던 달콤한 우유와 달리 무가당 우유는 익숙하지 않고 밍밍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입맛을 자극하는 음료가 아니라 천천히 몸을 채워주는 영양의 흐름으로 바라보신다면 그 가치는 분명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건강은 언제나 자극적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바로 그 은은하고 적당하고 제때 찾아오는 것들이 가장 오래도록 몸을 지켜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미 우유가 익숙하거나 우유보다 더 시원하고 가볍고 산뜻한 무언가를 찾고 계신다면 하지만 여전히 혈당 조절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되는 음료를 원하신다면 다음에 소개할 이 물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맑고 투명하며 부드럽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물은 바로 연하게 탄 레몬물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무겁고 입이 마르고 속이 불편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은요. 오늘도 혈당이 또 오르려나 그 감정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날 몸과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하게 해주는 아주 작은 방법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연하게 탄 레몬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의 신맛이 위장을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적절히 희석해서 마시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몸의 자가조절 능력을 깨우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작은 레몬 한 알 안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C와 각종 미네랄이 가득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편안하게 하며 포도당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돕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레몬물 한 잔은 혈당을 부드럽게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고 특히 아무 이유 없이 허기가 밀려오는 그 타이밍, 당뇨 환자에게 흔한 무의식 간식 시간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레몬물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한 생리적인 효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효과입니다. 그 상큼한 신맛은 마치 긴 밤 동안 지쳐있던 에너지를 조용히 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하죠. 괜찮아. 오늘은 잘 될 거야. 단,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탕 한 스푼, 꿀 한 방울, 이것들만 더해도 앞서 말한 효과는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그렇듯이 좋은 것과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 사이엔 아주 얇은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당부드립니다. 작은 레몬 반 개를 따뜻한 물 250, 300ml 희석해서 아침 기상 직후나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시세요. 절대로 단맛을 첨가하지 마세요. 만약 위장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의사와 상의하시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몸이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매일 아침 레몬물 한 잔이 하루를 더 가볍고 평온하게 만드는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하루를 시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달지 않은, 서두르지 않은, 투명하고 조용한 한 잔의 물로 시작되는 하루. 몸과 마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 듯하죠. 오늘도 잘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어쩌면 바로 그 함께 듣는 마음이 이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음료, 배고픔을 막고 혈당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몸속을 맑게 정돈해주는 그린 워터로 여러분을 안내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떤 물부터 마셔야 하지? 언제 마시는 게 제일 좋을까? 그런데 진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녹차를 마시면 상쾌함을 느끼지만 또 어떤 분은 잠을 설칩니다. 어떤 분은 알로에가 잘 맞지만 또 어떤 분은 속이 더부룩해지기도 하죠. 여러분의 몸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습관 역시 꼭 여러분만을 위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건 여러분 스스로를 천천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음료를 시도해보고 마시는 시간도 바꿔보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느껴보세요. 어떤 기준에 억지로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고혈압, 신장 질환, 복용 중인 약 등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때론 단 한 번의 정확한 질문이 1년간의 잘못된 습관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67세의 한 환자분이 하셨던 말이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냥 물을 제대로 마시기 시작했을 뿐인데 잠이 잘 오고 식사량이 줄고 마음도 덜 지쳤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날 살린 건 약이 아니라 습관이었구나. 보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긴 여정 속에서 단 한 가지 약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건 그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물 한 잔 한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함이 매일 반복되고 올바르게 쌓이면 노년의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지키려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께 진짜 믿을 수 있는 조언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혼자 감당해야 할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